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 톡톡 세금 톡톡의 김대기 교수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퇴직금을 탔을 때 일단 퇴직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를 내고 그 돈을 내가 어딘가에다 다 쓸 것이냐? 그렇지 않고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IRP라는 계좌에다가 이 돈을 넣어 놓고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과세 이연 퇴직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때 원래 내야 될 퇴직소득세의 30%를 깎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덜 내게 해준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10년 이상 퇴직금을 갖다 연금으로 받게 되면 40%까지 깎아주는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굳이 퇴직소득세를 IRP에다가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여쭤보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퇴직소득세의 30%나 40%를 지금 덜 내게끔 그 절세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깎아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퇴직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퇴직소득세가 막 몇백만 원 나온다. 또 몇천만 원 나온다. 그렇다면은 그 3, 40%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우리가, IRP에 넣어가지고 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퇴직소득세가 없다거나, 또 금액이 너무 좀 소득세가 좀 적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굳이 IRP에 넣는 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좀,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그 교직원 공제회 강의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분들하고 교직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퇴직금에 대한 것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일반적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받는 퇴직금하고는 그 퇴직 수당이라고 하는 퇴직금이 좀 퇴직 소스를 갖다가 계산하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자하고는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좀 별도로 보시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 공무원이나 교직원들의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이냐? 자, 일전에 제가 유튜브에다가 지금 그 연금소득세, 공적연금, 네, 공무원연금과 이 사례받고 교직원연금의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올려놨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낸 연금에 대해서만 그 연금소득세가 나오고 그 이전에 낸 그 연금에 대해서는 그 연금 제외소득이라고 해서 과세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 네, 2002년 1월 1일부터 그 연금을 내가 낸 것에 대해서 네, 이 연금보험료 공제라는 소득공제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공무원이나 교직원들의 퇴직금은 여기 2002년 1월 1일 기여금 납입 월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또 과세 제외 퇴직수당이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용일이 1993년 한 3월 1일이라고 봐볼까요? 그리고 올해 한 6월 30일 날 퇴직을 했다.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퇴직수당이 한 8천만 원 정도씩 발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공무원연금공단 강의를 나가면서 이제 공무원연금공단 제공한 책자가 있습니다. 공무원 그 퇴직수당에 대해서 거기 약간 8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분은 총 32년 4개월을 근무를 하셨는데 자, 2002년 1월 1일, 네, 이후에는 지금 23년을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약 한 9년 정도는 2002년 1월 1일 이전에 근무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2002년 1월 1일 이전에 근무한 것들은 과세 제외 퇴직수당으로 빠지고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네, 근무한 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퇴직수당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천만 원을 이 32개월 중에 23년분은 과세 대상 퇴직수당으로 가고요. 9년분은 2,100만 원은 과세 제외 퇴직수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퇴직수당 5,800만 원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근속연수가 33년이 됩니다. 32년 4개월이기 때문에 33년. 그러면 이제 근속연수 공제는 이렇게 됩니다. 이건 산식이니까요. 20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근속연수 공제 7,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속연수 공제를 7,900만 원 받았는데 퇴직소득 5.8년밖에 안 되죠.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세금이 없는데 IRP라는 계좌에 넣어서 연금으로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IRP 계좌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한번 볼까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8천만 원이라는 것이 이제 과세 제외 수당과 네, 과세 대상 소득으로 나눠졌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퇴직소득세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 30년 이상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공무원분들도 아마 명예퇴직을 하실 수도 있는 듯합니다. 명예퇴직을 했을 때 약간 좀 명퇴수당이 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명퇴수당이 나왔을 때 얼마가 나오고 이게 퇴직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얼마인지 보고 IRP로 넣는 게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1996년 한 3월 1일 정도에 임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퇴직일은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한 아까보다 좀 줄겠죠? 한 7천만 원 정도 되고 한 명퇴수당이 한 7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약 1억 4천을 받았을 때 1억 4천을 받았을 때 23년분 29년 중에 23년분은 과세 대상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6년은 과세 제외 수당 퇴직수당으로 가서 이 1억 2,600이 이쪽으로 오겠죠. 네, 그래서 퇴직소득이 1억 2,600이었을 때 30년을 근무했다. 29년 4개월이니까요. 그렇다면 30년 근무했을 때 군속연수 공제를 해주고요. 또 환산급여가 나오면 환산급여가 얼마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이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겠죠. 자, 세금이 95만 2천 원이 나오네요. 95만 2천 원. 자, 그렇다면 명태수당을 받아가지고 95만 2천 원이 나왔는데, 자, 95만 원이면 거의 100만 원이죠. 자, 그럼 이거 IRP로 넣어보겠습니다. 과세 제외를 시켰어요. 그리고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연금으로 받게 되면 100만 원에, 약 30%, 3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연금으로 받을 때 뭐, 이렇게 1년만 이 연금으로 수령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연금 계좌에서 IRP라는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 수령 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5년이나 10년 이상 받는다고 가정을 할 때 30만 원 공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10년 받는다고 가정하면은 3만 원씩 공제받는 겁니다. 매년 3만 원씩의 퇴직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연금으로 받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산출세액이 95만 원이 뭐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적다 하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아까처럼 이제 세금이 아까 없을 수 있었죠. 세금이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차피 어 만약에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또 그 절세 금액이 그렇게 적다면 굳이 IRP에 뭐 절세하기 위해서 넣지 말고요. 과세 이연을 할 게 아니라 일단은 세금을 내고요. 95만 원밖에 안 되니까요. 1억 4천 중에 100만 원 세금 내고 1억 3,900을 찾아서 다른 곳에 은행에다만 넣어놔도 한 2, 3% 나오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다른 대체 투자 수단을 강구하셔가지고 좀 불리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이제 교직원분들이 이제 연금은 한 300만 원씩 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퇴직수당이 한 1억 나왔다.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집이 한두 채씩 있었을 때,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박탈이 됩니다. 그럴 때 지역가입자로 좀 가시게 되는데, 지역가입자 가시게 되면 이제 건강보험료가 한 3, 40만 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 3, 40만 원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 이 퇴직수당을 타서, 연금으로 만약에 그 보험에 지금 일시납 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일시납 연금에 넣고 그 다음 달부터 한 평생 한 1억이라는 돈을 일시납에 넣어놓고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한 3, 4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생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건강보험료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뭐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이 있는데 이 퇴직금을 퇴직소득을 30% 절세하기 위해서 IRP에다가 과세 이연을 해서 연금으로 받을 거냐? 아니면 퇴직금
대한 퇴직 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일단 내가 가져온 다음에 이 돈을 활용하는 게 좋을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